여러분 지난주에 봤었던 중간고사 정답을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에 대한 분포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차수 동안 배울 내용 간략히 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왜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레이블이 있는 슈퍼바이지드라는 얘기인데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셋에 존재를 해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 모형에 대한 어떤 모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학습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된 모형의 파라메타들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류하거나 예측하거나 진단하거나 그 결과를 입력과 출력에 대한 출력 값에 대한 예측치라든지 분류 값을 내놓는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어요. 출력이 없는 거죠. 그냥 데이터셋을 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유의한 변수들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어떤 스트림에 대해서 발견한 규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한 결과를 출력 결과로 내놓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지도 학습은 뭐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원래 사진들을 보고 동물 사진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어떤 새로운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코끼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거는 이제 어떤 스팸 메일에 대한 이런 요인들 가지고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링이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온다 안 온다, 요거를 이제 다양한 날씨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요인을 이제 가지고 앞에 있는 여러 변수의 요인을 이용해서 그 요인의 값에 따른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게 대표적인 지도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교복 사이즈, 뭐 라지냐, 엑스라지냐, 스몰이냐, 뭐 이런 거 분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력과 출력상이 있는 데이터셋을 저희들이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 어떤 입력과 출력이 명백하게 사전에 정의가 된 데이터의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진단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래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세금 부과에 대한 이제 공공의 목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인 재산 보호, 뭐 이런 경우 이제 긴급하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본인이 동의하에 조회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유하거나 뭐 이용기간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 바로 폐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파기나 폐기. 이게 기본적인 개인정보법에 요구된 의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5단계는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제하고 적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요 이제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집이 먼저 돼야 되겠죠. 정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 미싱 밸류, 결집값이라든지 이상값에 대한 처리 후에 적재라고 하는 걸 로드 한다 그러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저장하기 전 단계에 우리가 전 처리와 후 처리를 거쳐서 하게 되는 적재. 데이터 분석 모형을 쓰고 시각화는 맨 나중에 수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형과 비정형, 반정형에 대해 설명을 했고 비정형이라고 하면 음성 데이터,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아파치 플럼을 이용해서 로그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일관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누락이나 결집값 비율을 확인하는 거 완전성이 아니라 완전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거는 그 유형에 대한 일치, 일관성, 그다음에 편향과 분선은 그 어떤 편향성, 뭐 이런 거, 정확성, 그렇죠? 일치성,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메타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그 데이터의 핵심적인 그 데이터의 내용들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V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볼륨, 베러리티, 빌라시티가 이제 그 IBM에서 초창기의 빅데이터의 특징을 정의한 게 V로 시작하는 세 가지. 데이터량이 많아진다. 볼륨 규모의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양한 정형, 반정형, 비정형. 세 번째가 빠른 속도, 데이터의 빠른 속도를 이제 요구를 한다. 나머지 이제 OV는 이제 같이 그 다음에 정확성 측면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ETL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그 추출, 익스트랙션,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로드 세 가지. 요즘은 이제 ETL을 자동화하는 도구들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툴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서 데이터를 그 적재하거나 입력하거나 저장할 때 그 식별화 되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명 처리 방법, 총계 처리, 삭제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범주화를 시킨다든지 마스크를 이제 씌운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죠. 대체값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때 설명했지만 그 간략하게 좀 보면 가명 처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말 그대로 가짜 이름이죠. 그러니까 홍길동이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원래는 이제 홍길동이지만 그렇죠? 원래 이름은 총계 처리는 이 중에 이제 뭐 요약된 뭐 총 합이라든지 평균 아예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죠. 대체가 아니라 삭제. 그렇죠? 범주화하는 건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서 마스킹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 비식별화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 안에 있는 것들의 또 세부적인 또 그 방법에 따라서 뭐 범주화를 어떻게 시작하냐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그 요소 기술들이 요즘 많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창고라고 해야죠. 웨어하우스는 그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자료를 1차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또 한번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그 문서 보관 규정에 의해서 회사도 보면 인사 자료, 뭐 급여 자료, 뭐 회계 자료 이런 것들을 몇 년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이런 거를 씁니다. 그다음에 그 저장하고 수집하고 저장할 때는 뭐 시각화나 이거를 계획을 수집하지는 않고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로드맵으로 할 때는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 인건비 이거를 추후에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전에 반드시 로드맵 수립하기 전에 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건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쵸? 이제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만한 비용을 들이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중요시하게 로드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빅데이터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재택근무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고,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요거는 이제 R에서 여러분들이 1, 2, 3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 요것도 로바인드라는 명령어 있죠. A와 B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1행 2열 2 더하기 2행 3열 6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주관값. 요게 이제 크기 순으로 오른차순 정렬하게 되면 요 가운데 오는 값이 뭐냐. 미디안이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요거 이렇게 하면 돼. A는 1이고, A는 A 더하기 I, 원래 이제 A는 A 더하기 I 더하기 1이잖아요. 그리고 A 더하기 I 하고, 원래 A에다가 1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보면 1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2,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래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1은 더해주고 1부터 20까지 합, 그 다음에 1을 이제 요걸 20번 더해주잖아요. 20이 되는 거고, 1부터 20까지 합이 이렇게 돼요. 2분의 n 더하기 1. 그렇죠? 231이 됩니다. 이 방법을 써도 돼요. 이 방법을 써서 규칙을 찾고 n일 때 231이 되는 규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10개거든요.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30보다 작거나 30 이하일 때 A 값을 2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B의 값에 4를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A는 14, B는 이제 19가 돼요. 여기다가 A 더하기 2 곱하기 요게 이제 제곱이죠, 제곱. 제곱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19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4 하게 되면 736이 됩니다. 요거는 참과 거짓인데, 참일 때는 1이고 거짓일 때는 0이죠. 그러니까 요게 둘 다 참일 때만 요게 참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A가 요거인 경우는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5하고 8을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A가 지금 벡터잖아요. 벡터는 이제 앞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죠?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0 더하기 0을 해서, 요게 이제 인티저로 바꾸는 거죠. false라는 논리 값을 0 더하기 0이 돼서 0이 되는 거죠. 요거는 헤드 A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5와 8을 빼주고 뒤에 있는 7과 9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헤드와 테일의 베타 연산을 이해하고 있나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검정할 때는 tTest라고 했죠.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설 검정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우리가 표본 평균의 차이 검정은 tTest, T분포라는 게 있어요. F 정규 분포랑 비슷한 분포인데요. 약간 평균에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우는 기술 통계값 이런 것들은 디스크라이브 해가지고 데이터셋에 이름을 넣으면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 값. 그 다음에 이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데이터셋 가지고 2차원에서 또는 3차원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군집화를 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컨퓨전, 혼동 행렬이라고 그랬죠. 참인 것을 참으로 하는 어떤 개수, 확률.
그 다음에 차밍에서 거짓으로 오류를 번갈아가는 거짓을 거짓으로 잘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가지 분류에 대한 그 성능평가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ROC 커브를 그리기도 하고 AUC 값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에 유의수준과 유학률은 어떤 그 기본적인 규모가설의 유의수준 유학률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리니어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쇼핑액이 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쇼핑액이 많으면 고객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많이 와서 사는 사람은 만족스럽다는 거니까 그런 거고 선형적 관계로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1차 선형 함수의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할 때 요게 이제 L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30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성적의 분포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을 올려놨고요. 여기 에드모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적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 모드니까 스튜던트 모드로 가게 되면 문제별로 이제 틀린 사람, 맞은 사람, 빨간색이 많아서 많이 틀린 사람이고, 요게 이제 평균이고요. 39점 만점에 58%. 요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값, 이게 최대값. 36점 맞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100%, 90에서 100% 1명, 3명, 10명,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학생별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튜던트에 들어가면 학생들별로 이제 몇 점이고 언제 제출됐고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을 클릭을 하면 어떤 문제가 틀렸냐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이 클래스에 가면 애드 모드에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이름은 빼고 학번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평균과 편차와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인원수, 그죠? 요게 이제 점수. 그래서 요 비율이 40%니까 44명이니까 17명. 그 다음에 60% A, B 합해서. 그래서 17명 주면 9명이 B가 되고, A 플러스와 B, A는 사이는 이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 그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술 통계, 데이터 마이닝 이후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프트 벡터, 의사결정, 신경망, 그 다음에 연속형 예측 분석, 연관 분석, 군집 분석, 텍스트 마이닝,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도, 최선을 다하시고, 정답이 좀 이상하거나 성적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저한테 좀 문의를 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